네, 김법성입니다. 가톨릭대 파이널 동기글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는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좀 길잖아요, 그죠? 시간이 길고 시간이 길다, 그죠? 짧다, 길이가 뭔가 분량이 짧다. 따라서 글을 쓸 때 정확하게 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시문 사이에 연관을 고려하자.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런 걸 좀 고려하면서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제시문 그냥 베껴 쓰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생각을 해 두시고요. 어떤 시나 소설, 동명 고전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쓰자. 타당하게 해석해서 쓰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1번 쓴 거 한번 볼게요. 가는 기계의 사용에 제가 간략하게 첨삭을 했던 것 같은데, 가는 기계의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왜냐하면 도의 관점에서 볼 때 기계의 사용은 순백함을 없애 불안정한 정신과 성격을 만들고 이로 인해 도가 깃들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나의 현상은 도가 깃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기계의 사용으로 인해 중독이라는 정신과 성격이 불안정이 묻어나 도가 깃들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내용상 틀린 건 없어요. 근데 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죠? 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동양 고전이 나오면 제시문에서 쓰는 어떤 낯선 개념들이 제시문에서 쓰는 낯선 개념들이 사실은 구체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맥락적으로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딱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도라고 하는 건 뭐죠? 어떤 주체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신과 몸의 조화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좀 도를 혹은 순백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석해 주는 것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스마트폰에 이렇게 중독되고 이렇게 노예가 되면서 자신이 어떤 주체적으로 살아야 될 어떤 삶의 태도가 망각되는 거죠. 그죠? 몸과 어떤 마음의 조화가 이렇게 해쳐지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언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평하면 조금 뭐 도에 대한 이건 뭐 따로 총평을 안 써도 되겠네요. 요것만 하면 되겠네요. 총평을 하면 요거는 A면 B뿔 정도 주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학생들이 요 정도 글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틀린 건 없지만 한 B뿔 정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요거보다 조금 더 잘 쓰려면 도나 순백함에 대한 어떤 해석이 조금 들어있으면 된다. 알겠죠? 무슨 뜻인지.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의 화자가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가라 말을 활용해서 그 해결 방안을 기술하라. 그래서 동욱이는 글에 어떤 편차가 조금 있는데 조금 의도가 잘 캐치되면 잘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복잡하게 쓰거나 아니면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적는 그런 실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어떤 글을 쓰는 것이 좋다. 다의 화자가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가라 말을 해서 해결 방안. 자, 다는 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어 그곳에 살고 있던 성북동 비둘기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자, 성북동 비둘기의 삶의 터전을 잃는다. 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시. 이 시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죠? 어떤 환경 파괴의 문제점, 인간 중심주의의 문제점, 그죠? 아니면 자연과 인간의 어떤 공존. 그래서 문제점을 좀 더 명료하게 개념적으로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문제점을 이렇게 쓰게 되면 어때? 그냥 기계적으로 시를 읽은 거야. 시가 담고 있는 상징을 읽은 것이 아니라. 알겠죠? 이에 대한 가라마의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는 도의 측면에서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계의 사용으로 인해 순백함을 잃고 도가 깃들지 않아 생태계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생태계의 파괴를 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어떤 삶의 터전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생태계 파괴랑 연결시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추상화해줘야 가라마를 쓰기가 좀 더 편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라마에 나타난 내용을 쓰기에는 삶의 터전을 문제로 잡은 게 조금 애매합니다. 나는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의 측면에서 볼 때 기계론적 세계관을 버리면 다의 문제는 해결된다. 왜냐하면 기계론적 세계관은 자연을 경시하고 파괴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 그죠?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이런 말을 지금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어떤 키워드를 인간과 자연의 아예 조화로 잡든지, 그죠? 그렇게 잡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네요. 그죠?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많은 삶의 질의 측면에서 볼 때 정신의 안주감을 통한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다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정신적 만족감은 물질적 만족감과 달리 자연의 개발 없이도 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예 그냥 문제점을, 그죠? 인간과 자연의 조화의 측면에서 뭐 이렇게 잡아버리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죠? 인간과 자연의 조화. 그죠? 인간과 자연의 조화. 요거를 잘 잡았으면 인간과 자연의 조화. 그죠? 그럼 여기서 삶의 터전을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 잡아버렸으면 차라리 글이 좀 더 간명하고 분명해졌을 것 같아요. 그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계론적 세계관을 버려야 된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위해서는 개인이 어때요? 순백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즉 중독되지 않고 자신의 주체성을 어떻게 찾아야 된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는 어때요? 어떤 물질적인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만족감이 진정한 행복이다. 어때요? 그럴 때 어때요? 인간과 자연의 어떤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썼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뜻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 상황을 추상화, 개념화하면 더 좋다. 자, 그래서 총평을 하면 이것도 이제 B뿔 정도 드리겠습니다. 문제 상황이 시가 개념화 안 된 것이 가장 아쉽다. 일단 뒷부분에 쓴 글의 어떤 패턴은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제 삶의 터전을 잃은 문제점이다 라고 하면 뒤에 삶의 터전을 잃은 것을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나와야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 즉 어떤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아주 긴밀하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여기 B뿔 주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부유한 나라가 약소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이유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의 시는 바에 제시된 내용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서술하시오. 자, 사는 취득과정과 양도과정이 정의로우면 개인은 소유권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바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유한 나라의 약소국 지원을 자선으로 보는 관점의 경우 사회화자는 이를 긍정적으로 볼 것이다. 왜냐하면 이 관점은 개인의 소유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 원조를 개인이 선택에 따라 맡겼기 때문이다. 오케이, 잘 썼네요. 이와 달리 원조를 의무의 관점으로 보는 관점 중 원조는 도덕적 의무라고 보는 건 사회화자가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관점은 개인의 소유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원조를 당연한 의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반면 위와 같은 원조를 의무로 보지만 부유한 나라의 수탈의 측면에서 본 관점은 사회화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관점은 소유권 취득과 양도의 과정에서 부정이익과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거는 잘 썼네요. 요거는 바로 총평 갑시다. 요거는 감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거는 통과입니다. 통과. 대학이
요구하는 그죠? 대학이 요구하는 핵심을 명확하게 서술했다. 자, 그래서 동욱이는 이렇게 3번처럼 의도나 맥락을 정확히 잡으면 잘 써요. 근데 보세요. 2번에 시나 동양 고전 이렇게 나오면 뭔가 헤맨단 말이죠. 그죠? 어떤 상징적인 텍스트를 읽을 때는 이렇게 상징적인 텍스트, 그게 왜 그러냐면 동욱이가 그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 국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상징적인 텍스트를 읽을 때는 내 생각을 개입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작가나 어떤 화자, 주인공과의 입장에 내가 들어가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소설가면은 뭐 시면 시인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소설가면 소설가가 왜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그죠? 소설은 사건으로 이루어진 어떤 텍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텍스트가 나올 때는 어찌됐건 간에 자꾸 상징을 읽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시인은 왜 이런 내용을 썼을까? 소설가는 왜 이런 사건을 보여줄까? 따라서 어떤 낯선 텍스트가 나오면 그것이 담고 있는 어떤 의미나 상징들을 적극적으로 읽는 습관들을 조금 들이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글은 잘 쓰지만 지금 문학적인 것이 살짝만 나와도 어떤 의도를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징을 조금 정확히 읽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동욱이는 지금 기본적인 글쓰기는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요. 자신감 가지고 차근차근 쓰시면 충분히 안정적인 글을 쓸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글을 쓸 때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점수를 딸까, 요 고민들을 수업 시간에 배운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글을 쓰시면 충분히 학교 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자신감 가지고 쓰세요. 자, 첨삭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